안녕하세요. 은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을 배우면서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풀이 방법이 조금씩 다양해진다라는 거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수학적 지식이 조금씩 이제 쌓여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해지는 거지. 이제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얘를 엄청나게 길게 고민해가지고 결국에는 답을 찾는 것보다는 딱 보자마자 풀이 방법이 바로 떠오른다면 나는 아무래도 시간 싸움에서 조금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바로바로 딱 캐치할 수 있으면 우리는 조금 이제 유리해지는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이 정수 조건일 때랑 실수 조건일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은 부정방정식이 뭔지 조금 알고 갑시다. 부정방정식이 뭐길래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풀이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부정방정식 이야기하기 앞서서 선생님 1차 방정식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x-3은 2 이렇게 생긴 거 1차 방정식. 이거 풀 수 있니?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 마이너스 3 넘어간다 치면 x는 5 이렇게 쓸 수 있었단 말이야. 보니까 1차 방정식 한 개에다가 내가 궁금한 이 미지수도 몇 개야? 딱 한 개밖에 없었어. 방정식 하나에 미지수 하나. 그럼 나는 x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얘들아 연립방정식을 배우기 직전에 배웠었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기억나니?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어. x 플러스 y는 5 이런 거. 자, 이때 x, y가 얼마니? 하나로 딱 이야기할 수는 없을걸? 왜냐면 x가 1이라면 y는 4. x가 2라면 y는 3. 그러니까 조금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뭐 자연수야 이런 조건도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만약에 x, y가 실수다라고 얘기하면은 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방정식이 한 개인데 미지수가 몇 개? 두 개. 그럼 내가 얘를 해를 딱 얘기할 수 없다고.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방정식 우리가 이제.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부정방정식은요. 이렇게 이제 귀여운 애들은 안 나올 거고 어떻게 생긴 애가 나올 거냐면 뭐 xy에 뭐 플러스 x 플러스 y 는 3 이렇게 생긴 애들도 나올 거고요. 또는 어떻게 생긴 애들도 나오냐 막 여기 막 x제곱 이런 애들. y제곱 에다가 뭐 플러스 2x 는 7 이렇게 생긴 애도 나올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건이 어떤 조건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할 거라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정수야. 정수 조건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두 번째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정수 조건이 있을 때는요 미리 조금 이야기하지만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야 돼.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요거 만들 거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정수 조건이 있을 때부터 한번 가볼게요. 정수 조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억지로 인수분해한다. 근데 이 팁이 약간 조금 유치하긴 한데 얘들아 이걸 기억해야 돼. 억지로 인수분해. 그럼 억지로 인수분해를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풀라는 건지 일단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두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포인트는 요거야. 1차식, 2차식 정수 요걸로 변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렇게 생기네. 방정식인데 xy에 플러스 2x는 y 플러스 6. 근데 이거 조건이 뭐야? xy는 정수야. 이랬을 때 xy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어떻게 억지로 인수분해하는지 봐봐 얘들아. y를 넘길 거예요. 그러면 xy 플러스 2x 마이너스 y는 6 이렇게 생긴 애가 되잖아. 그럼 선생님이 얘를 이 인수분해 나는 못해. 근데 억지로 그냥 만들 거야. 그래서 는 0이 안 나와도 괜찮아. 그래서 x, y를 앞에 하나씩 이렇게 깔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x, y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했을 때 2x가 나오도록 하려면 여기 얼마 붙어야 될까? 플러스 2 붙어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해서 x, y 이렇게 해서 2x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y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얼마 붙일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근데 난 추가로 마이너스 2가 더 나오네. 그치? 그러면은 내가 다시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는 6 이렇게 생기네. 그럼 얘들 봐봐. xy 플러스 2x 마이너스 y에다가 마이너스 2 나왔는데 다시 플러스 2에서 상쇄시켰고 는 6 만들면 끝난 거야. 그럼 얘랑 똑같은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플러스 2만 다시 넘겨서 쓰면은
x-1 y 플러스 2는 얼마가 될까? 는 4가 되겠죠. 근데 얘들아 x, y는 정수래. 그러면 정수 곱해서 4 나올 수 있는 건 몇 개 안 돼? 뭐뭐 있겠니? 일단 1, 4, 4, 1, 2, 2에다가 마일, 마사, 마사, 마일, 마이, 마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한번 해볼까 얘들아? 그럼 선생님이요.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요만큼은 지울게. 지우고 내가 이렇게 딱 정리한 식이 x-1, y 플러스 2는 4였으니까 이렇게만 남겨두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x, y 값 찾아보려고 해. 일단 먼저 1, 4, 그 다음에 4, 1인 경우, 2, 2인 경우, 그 다음에 마일, 마사인 경우, 마사, 마일인 경우, 마이, 마이인 경우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요게 1일 때, 4일 때, 2일 때 이렇게 나눠서 볼 거야. 그럼 그때 x값, y값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그러면 조금 라인을 맞춰서 그때 x는 얼마일까, y는 얼마일까. 그러면은 곱했을 때 x, y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곱하면 얘는 얼마 나올지 볼 거야.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보자 얘들아. 얘가 1이라면 그때 x-1이 1이라면 x값 얼마 나와? 2 되겠지. 맞니? 그러면은 요거일 때 x-1이 4라면 x는 5 되겠죠. 2라면 3이겠고 마이너스 1이라면 0이겠고 마이너스 4라면 마이너스 3이겠고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그럼 y도 가보자. 자, y 플러스 2가 4라면 y값 얼마가 되겠니? 얘는 2가 되겠고 1이라면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2씩 다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마이너스 2씩 다 빼봐봐.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되겠네. 맞니? 그럼 그때 곱한 값들 찾아보는 거야. 곱한 값들이 얼마 나와? 4, 마이너스 5, 0, 0, 9, 4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x, y 최대값 누구 되겠니? 얘가 되겠죠. 따라서 원하는 정답 얼마? 9가 된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수 조건이네. 그럼 난 어떻게 한다? 억지로 인수분해한다. 그럼 얘를 이제 x, y 억지로 이렇게 만들 거야. 이쪽 자리에 x, 이쪽 자리에 y. 그러면 곱했을 때 x, y 플러스 x 플러스 y 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x, y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나와버렸어. 그럼 나 다시 마이너스 1 해주고 옆에 있었던 마이너스 8까지는 0. 그러면 요만큼의 값은 요 상수항 다 넘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9가 되겠네. 그럼 선생님은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는 9 이렇게 만들어서 곱했을 때 9가 나오는 값들을 생각해보는 거야. 뭐 있니? 몇 개 없어. 1, 9, 9, 1, 3, 3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그럼 얘가 1, 9, 9, 1, 3, 3에다가 마1, 마9, 마9, 마1에다가 마3, 마3 이렇게 6가지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x, y를 조금 이렇게 나눠보자. x, y, 아이고 너무 길게 썼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랬을 때 곱한 x, y의 최대값 찾아내라 그랬으니까 나는 요거 찾아내면 되겠죠. 하나씩 가보자고. 자, 요 라인부터 갈 거야 선생님은. x 플러스 1이 1이 되려면 x값 얼마 돼야 될까? 0 돼야 되겠죠. 9가 되려면 얘는 8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씩 빼주면 되는 거야 이때 x값들은. 그럼 얘는 2 되겠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빼주니까 마이너스 10, 1 빼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쪽 라인도 가볼까? 얘도 마찬가지로 y 플러스 1이 9가 되려면 y는 8 되겠죠. 얘도 1씩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 8, 0,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곱한 값들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0, 0, 4에 얘는 20, 여기도 20, 여기는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최대값 찾아내라. 그러니까 얼마? 20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게 요 정수 조건이 있을 때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는 애들은 내가 억지로 인수분해 해야 되겠다는 게 빡 떠올라. 근데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래. 아까 전에는 x, y가 정수가 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그 두근이 뭔지 모르는데 걔가 정수래. 그렇게 하는 상수 k 값의 합을 구하래. 난 k도 뭔지 모르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뭘 이용할 거냐? 그 유명한 근계관, 이거 뭐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는 거야. 내가 알 수 있는 조건은 이 지금 알파 베타가 정수다라는 거밖에 없잖아. 걔를 이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계관 이용하면 얼마니? 여기서 K 되겠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K 플러스 3이겠죠. 그럼 이제 아래에서 위에를 빼버리자. 그럼 K가 없어지겠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니? 왼쪽은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오른쪽은 K 없어지면서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 다시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거야. 왜냐? 이 알파 베타 둘 다 정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가보자고. 자, 그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알파 하나 받고 베타 하나 받고. 그럼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받고. 근데 플러스 1이 더 나와버렸어. 플러스 1이 나와버렸네. 그럼 다시 마이너스 1 해주고 는 3 이렇게. 다시 쓰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 얼마란 소리야? 4란 소리겠죠. 아, 그럼 정수 조건 이용해서 조금 전처럼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쓰고 우리 한번 가보자. 자, 곱했을 때 4 나오는 거 뭐 있니? 1, 4, 4, 1, 2, 2, 뭐 마일마사 이런 애들 있겠죠. 그럼 써보자. 1, 4, 4, 1, 2, 2, 그 다음에 마일마사, 마사마 1, 마이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근데 그때는 난 알파, 베타 그때 각각 얼마 나오는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K란 말이야. K는 어떻게 구해요? K는 알파 플러스 베타래. 내가 여기서 구해놨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걔네들 한 다음에 각각 알파 플러스 베타. 다시 말해서 그때 K 값은 얼마 나오는지 하나씩 가보자고. 자, 그럼 먼저 이쪽 라인부터 가봅시다. 알파 마이너스 1이 1이 돼야 돼. 그러면 그때 알파 값 얼마가 될까? 1씩 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1씩 더하면 얘는 2, 그 다음에 5, 3, 1 더하면 0, 1 더하면 마3, 1 더하면 마1 이렇게 되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 마이너스 1이 4가 돼. 1씩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5, 2, 3, 마3, 0, 그 다음에 마1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은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구할 수 있겠네. 얼마 나오니? 7, 7, 6, 마3, 마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가능한 K 값은 뭐뭐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7 이렇게 3개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더하면 얼마니? 얘는 13이고 얘는 마이너스 5야. 합쳐주면은 8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원하는 정답은 8이다. 이렇게 정수 조건이 나왔을 때 가장 난이도 있는 게 이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뒤로 넘어가서 우리 실수 조건이 나오는 것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실수, XY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거 쓸 거야. 제곱 이렇게 만들어. 어쨌든 뭔가 제곱 만들었을 때 걔가 0이 된다. 이런 꼴을 만들 건데 이거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실수다라는 거는 어쨌든 허수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음수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어떤 실수의 기본 베이스 아니겠니?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쫙 했을 때 만족시키는 실수 XY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나 뭐 만든다고? 완전 제곱식 만든다고. X는 X끼리 뭐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섞여서 만들 수 있는데 일단 가볼게요. 자, X제곱 들어가 있고 6X 들어가 있어. 그럼 나는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 뭐 있니? 얼마 필요해? 플러스 9 필요해. 그러면 플러스 9 했다가 이따가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플러스 9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Y제곱 있는 애들. 얘랑 Y 들어가 있는 애들. 얘는 Y제곱 플러스 22Y. 그럼 나 얼마 필요해? 11의 제곱 필요하겠네. 그치? 그럼 얼마? 11의 제곱은 121. 그럼 여기다가 또 121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130, 마이너스 130이 돼서 이렇게 넘어오자고. 그럼 끝났어, 얘들아. 이렇게 3명 합쳐서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3명은요. 합쳐져서 Y 플러스 11의 전체 제곱은 이렇게 3명 합쳐지면 0 되겠죠. 그럼 얘들아, 제곱 합쳤을 때 0 되는 실수값이야.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합쳐서 0 되려면 너도 0 되고 너도 0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 아,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1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가 끝인 거야. 그럼 곱해라. 그러니까 얼마? 33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개만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래? 마찬가지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들아, 이걸 어떻게 접근해도 되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야. X 2개짜리, X 1개짜리,
x 없는 애들 는영 만족한다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두 실수 그럼 여기에서 실근이 나와줘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와. 조금 전에 했었던 방법이랑. 근데 선생님은요. 이렇게 하면 약간 계산을 해보니까 더 풀이 과정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조금 전에 했었던 방법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연습해보자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4xy인데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4xy에다가 플러스 4y제곱이 필요해. 근데 얘 지금 5y제곱이라며? 그럼 따로 떨어뜨려서 얘를 4y제곱이랑 5y제곱의 합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잖아. 얘다가 플러스 6y가 있어. 그러면 이제 나 얼마 필요해? 플러스 9가 필요해. 이렇게. 근데 마침 요 옆에 9가 있네. 그럼 는 0 만든 다음에 이렇게 세 명 합치면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2y의 전체 제곱. 오른쪽은요.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는 0 이렇게 되겠네. 제곱 합쳐서 0 된다고? 그럼 너도 0, 너도 0 되는 수밖에 없어.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봐봐. 그럼 x 플러스 6의 전체 제곱 되겠죠?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이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 합쳐라.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마지막 한 개만 더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존재하래. 판별식으로 접근해도 되고 제곱는 0 이렇게 해도 된다고. 내가 편한 방법을 쓰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은요. 이렇게 또 이제 마침 보여 눈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쓴 다음에 쭉 끝에다가 여기다가 나 지금 얼마 필요해? 9 필요하잖아. 내 맘대로 더할 수 없으니까 공평하게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에 y 있는 애들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야. 나 얼마 필요해? 역시 9 필요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또 9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이쪽 애들은 다 넘길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넘어오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럼 이제 세 명 묶어서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뒤쪽에 있는 애들은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니? 18 빼기 5 하면은 13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 얘들아, 제곱 합쳐서 누군가가 나왔대. 근데 얘네들도 얘도 실수야. 얘들아, 그러면은 어쨌든 실수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긍처럼 보이니까요.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2개 더하면 그때 나오는 요 결과값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13-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K는 어떻게 되는 거야?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수 조건이 나오면 누군가의 완전 제곱꼴로 만드는 게 포인트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오늘 부정방정식과 관련된 애들 정수 조건이 나올 때, 실수 조건이 나올 때 배워봤는데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항상 내가 직접 풀어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선생님이랑 다음 과에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